자, 엔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로입니다. 자, 엔캠 오늘 또한 별다른 변동성 없이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하루라도 빠르게 상승 흐름이 진행이 되면서 내가 대응을 시작함으로써 수익으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이상 수익의 극대화까지 만들어가면서 힘들었던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뭐라도 좀 시작하고 싶다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조바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는 사실상 수익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유로서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조건들은 지금 하나둘씩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어가면서 맞춰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굳이 우리가 여기서 확실한지도 않은 자리에서 뭐 어떠한 대응을 시작함으로써 손실이 누적이 되는 경우 또는 효과적인 대응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태여서 긁어부스러 만들지 말자고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확인하고요.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며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엔캠의 세력들은 물량을 확보해놨고요. 장악까지도 일정 구간까지는 완료를 시켜놓은 상황인데 도대체 이제 뭘 기다리고 있느냐, 왜 안 올리는 것이냐, 요거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물량 확보된 근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공시를 보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리고, 자,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자, 지금 엔캠의 주포 세력들은요, 사실상 엔캠 말고도 굉장히 좀 많은 종목에 비슷한 느낌으로 CB로서 작전을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한 종목에서는 아직 작전이 진행 중이에요. 자, 뭐를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바로 상지건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상지건설 이거 누가 보더라도 엑시트가 끝난 것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한 번의 파동이 남아 있어요. 예. 리스크는 분명히 있겠지만 여기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완벽하게 세력들이 엑시트가 끝나는 것인데 상지건설 왜 봐야 되느냐? 자, 이 상지건설의 최대 주주는요. 바로 중앙첨단 소재입니다. 보이시죠? 중앙첨단 소재. 그리고 이 중앙첨단 소재는 다시 아시다시피 보셨을 때 엔캠의 최대 주주 그리고 아틀라스 8000 그리고 광무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 그러니까 애초에 시비를 뿌려놓고 재료가 등장을 할 때마다 주가를 올려서 시비를 비싸게 매도를 하는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 시비 전문 사모 세력들과 연관성이 있고 이 주포 세력들이 엔캠의 주포 세력들과 동일한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입이 마르도록 초반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엔 좀 말씀 안 드리는 게 있는데 저기 보이시는 아까 보셨던 아틀라스 8000 있죠.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광무 있었죠. 그리고 엔캠 있었죠.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엔캠의 대표인 오정강 대표가 마찬가지로 아틀라스 8000 비상장 법인 회사지만 마찬가지로 대표를 겸임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광무는요, 사실상 이 아틀라스 8000의 설립 과정에서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했었었는데, 뭐냐면은, 이 광무가 옛날에는 릭스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상호를 변경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틀라스 8000이 설립될 때 당시에, 이 전에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MR팜 제천이라는 회사, 이 회사를 이 릭스 솔루션에 흡수합병을 시켜요. 지금의 광무에 흡수합병을 시킨단 말입니다. 근데 그 흡수합병 과정에서 보상금을 누가 받았다? 지금 엔캠의 대표인 오정강 대표가 받았다. 예. 그리고 받음으로써 설립한 게 바로 이 아틀라스 8000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시비들을 특정 사모와 연계해서 뿌려 놓았고 그러한 것들을 걷어들일 때가 될 때마다 재료를 노출시키면서 주가를 올려왔다는 거. 자, 엔캠에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런 과정을 알아야지 엔캠의 상승 초입 구간의 진짜 재료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저러한 내용들을 모르고 애초에 CB를 비싸게 매도하기 위해서 주가를 올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 간주법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맞습니까? 아니죠. 왜? 이것 때문에 진짜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고점이 나오고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저점을 이탈한 상황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의 자료라도 적용을 받아서 기업 가치 밸류업으로서 상승을 일정 구간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올라간 것보다 더 내려왔어요. 결국에는 뭡니까?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결국에는 세력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진짜
상승의 이유였던 이 12 전환사채 물량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 상장 물량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미 지나간 거 봐서 뭐하냐 하시겠지만 자 이제부터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 앞에서 상승을 만들었었던 진짜 이유로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공시를 보면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강원의 공시에서 분기 보고서 들어가셔서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시면은 자 얘들이 앞에서 얼마만큼 많은 물량들을 전환을 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 아직까지 전환을 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얼마가 남아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270만 주가 남아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 270만 주. 근데 요거 300만 주 가까이 됐어요. 왜? 자 가장 확실한 물량, 가장 큰 물량, 14일자 12 물량은요. 자 12만 1,300원의 평균 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전환가액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 주가가 내려오다 보니까 전환가액이 조정됐고 전환 가주수가 어떻게 됐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한 300만 주 물량이 남아있는데 자 이게 상승 포인트예요. 왜냐하면은 자 지금 작년 1월에 올라갔던 이유가 결국에는 자 11회차부터 13회차 물량 326만 주를 비싸게 매도하기 위해서 플러스 신주인수거 부사채 그리고 제3자 배정 전화우선주로 인한 전화우선주 물량 자 이런 것들 비싸게 팔기 위해서 주가를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팔아야 될 물량이 있고 사실상 앞에 있었던 이 물량들은요 자 어디든지 매도로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겠지만 지금 얘네는요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50%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은 더더군다나 확실하게 올려야 되는 이유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서 우리가 더 확신을 할 수 있는 거는요 자 11회차 물량부터 13회차 물량이 아직까지 자 미성한 전환사채 발행 현황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분명히 있었지만 자 매도도 했지만 자 일부 물량을 일부러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왜 남겨둡니까? 자 75만 주 정도 남아있는데 이 75만 주를요 얘네들이 마지막으로 전화했었던 7월 21일 기준으로 매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2,100억 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거를 포기한 겁니다. 왜? 자 밑에 더 큰 물량이 나올 것이고 그 물량을 비싸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장악력 즉 어느 정도의 물량 저점에서의 장악력 행사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이 2,100억의 수익을 뭐 했다? 포기를 한 겁니다. 뒤에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면요 설명이 돼야 돼요. 왜 얘네들이 2,100억의 수익을 포기했을까? 자 실제로 이 13회차 물량이 가장 늦게 나올 수 있는 물량이었고 실제로 7월 22일 날 전환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얼마 됐습니까? 42만 주 전환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의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일단 바닥을 찍고 있죠. 개인들의 이탈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려고 전저점까지도 깨는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자 생각보다 거래량이 나오잖아요. 즉 개인들이 워낙 손실률이 크다 보니까 주가가 더 빠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2년이든 3년이든 기다렸으면 기다렸지 절대로 매도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은요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뭐 해놨다? 자 밑에서 내가 장악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물량 11회차 물량부터 13회차 물량 일부를 자 남겨놓는 잔존시키면서 장악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럼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올라가는 이유 확인했고요. 올라가는 흐름이 지금 당장 나오지 않는 이유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상지건설에서 마지막 엑시트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 상승이 빠르게 시작이 될 건데 그거는 우리가 그때 타이밍을 봐야 돼요. 아직까지 하나의 작전이 완료가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지만 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하냐고요. 자 앞에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자 매수 한번 잘하고 매도 한번 잘해서 자 단기적으로 평균가가 확 낮추고 위에서 잘 팔아서 확실하게 수익 전환 만들면 되겠지. 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정이 빠져 있어요. 자 앞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 매물대가 있습니까? 앞에 매물대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매물대가 많다 못해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나무 축순처럼 올라가는 것보다는 자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을 만들어가면서 본인들이 목표하는 목표가까지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께는 엄청난 호재라는 거. 왜 호재입니까? 자 N자형이 반복되는 상황이 다수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뭡니까? 단기적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는 거 눌림목에서 자 이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전량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분할 매도로서 자 현금을 확보한다라는 취지로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현금을 바탕으로 어디에다가 눌림 어조는 구간에다가 자 매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평단은 계속 낮아질 겁니다. N자형 하나가 나올 때마다. 그리고 비싸게 팔고 싸게 산다. 자 손실이 줄어들다가 평균단가 낮춤으로써 수익으로의 전환, 즉 손익분기점을 지나게 되면요 자 수익 극대화, 보유량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인가,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는가 전부 다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자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잡아 나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요거를 내가 스스로 잡을 수가 없다. 자 이런 것들 사실상 엔캡 앞에서 올라갈 때 돈 쓰는 거 보면은 확실하게 올릴 때 올리고 누를 때 확실하게 누른단 말이에요. 급격하게 변한단 말이에요. 급등과 급락이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실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타점 잡기가 분명히 무리가 있을 텐데 그거 어떡하냐. 자 그런 분들 제가 타점 잡아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가, 자 이유와 방법 확실하게 제시를 할 겁니다. 예, 요런 것들은요 영상으로는 이미 늦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문자로 전송을 해드릴 거고, 이 문자는 자 무료입니다. 보고 따라만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본업을 하는 도중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뭐 핸드폰은 몸에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자 제가 핸드폰 통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고, 자 010-4920-8706번 이게 제 개인 번호예요. 자 이쪽으로 N캠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 놓으시고 이 번호 저장을 해 놓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타점이 나오는 족족 잡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잡아야 되는 타점은 뭐예요? 자 확실한 상승 직전에 뭘 해야 된다?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해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자 나는 더 이상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1번이 안 된다라고 해서 단기적 고점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팔고 다시 눌렸을 때 매수하면 돼요. 굉장히 단순한 논리로서, 단순한 메커니즘으로서 여러분들은 대응해 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걱정하는 게 자 얘네들이 300만 주 갖고 있는 거는 확인을 했고 나도 알겠는데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자 그래도 올라가봤자 얼마나 올라가겠냐, 자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7월 21일이 마지막으로 CB가 전환된 날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14일차 CB를 제외하고는 요거는 작년 10월에 나온 거니까 노내로 두고 어차피 전환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노내로 두고, 자 11회차 물량부터 13회차 물량 가장 마지막에 전환할 수 있었던 게 바로 7월 21일에 났던 13회차 물량입니다. 그런데 자 7월 21일에 정말 엑시트가 가능한 시점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상한 구간이 두 개가 생겨요. 바로 여기. 자 여기가 정말 이상하다라고 바꿔 볼 수가 없는 게 자 위아래 변동성이요. 자 50% 60%씩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엑시트를 했다라고 하면은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개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력들이 전혀 없다. 그런데 그런 구간에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두 번이나 순차적으로 진행을 시킵니다. 뭐 했다는 겁니까? 장악하면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장악을 한 구간 내에서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자전거래만으로도 주가를 쉽게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엔캠에서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올릴 수 있는 바운더리는 어디까지 확대가 되어 있다? 20만원 초반까지 확대가 되어 있다. 물론 내 평균 단가가 20만원이 뭐야 40만원 근처에 있다, 최고점에 있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자고 했어요? 평균 단가 낮추는 대응을 해 나가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지금부터 40만원까지 돌파할 겁니다. 모두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 대응으로서 굳이 주가가 40만원까지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타점 또한 제가 잡아 드릴 것이고, 우리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이유와 방법을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근거 또한 제시를 하면서 갈 거기 때문에 자 현재 구간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손실이 큰데 막막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혼자 대응하시면서 끙끙 앓지 말고 함께 대응하자라는 거예요. 엔캠 채프로라고만 검색하셔도 영상이 300개가 넘게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했으며 주가가 떨어질 때는 심지어 굳이 매수 안 해도 되는 자리에서 함께 매수하면서 평균 단가 어떻게 낮춰야 되는지 순차적으로 보여드리는 것 또한 기록으로 다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 엔캠만큼은 11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뭐다? 옳은 대응이었고, 그러한 대응이 다시 한 번 더 시작됐을 때 모두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는 확실하게 제공을 될 수밖에 없다. 이 기회를 잡느냐 안 잡느냐는 여러분들 선택이겠지만 저는 적어도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손실 중이시라면 이 기회 잡으셔서 손실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까지도 확실한 보상으로 챙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방법도 아니고 함께 대응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왔기 때문에 정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제가 5월달 내내 말씀드렸어요. 자 올라가는 상승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이번 달 내에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 개인들의 관심이 필요한 종목에서 사실 테마주에 모든 게 쏠려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뭡니까? 다른
종목에 같은 세력들이 작전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 올라갈래 올라갈 수가 없다. 차라리 저기서 확보된 자금력을 바탕으로 여기서 저점에서 만다 주가를 올리는 흐름이 나오는 게 순차적으로도 깔끔하고 이미 중앙천다 소재와 엔캠이 어떤 식으로 핑퐁식으로 올라갔다라는 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예,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수익을 결정짓는 최초의 대응 그리고 올라가면서의 과정의 대응 전부 다 함께하면서 수익 전환 빠르게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제가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거니까 영상 올라오면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프로였습니다.